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 사이버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항공편을 비롯해 금융과 정부기관 서비스까지 동시다발적인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에서 판매된 쌀에서 쥐의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여성 3명이 사무라이 검까지 휘두르는 난투극을 벌이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스피릿 항공사 직원이 승객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내 음료 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항과 은행, 병원, 방송 등이 마비되는 글로벌 IT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온라인 탑승 수속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행에도 일정이 차질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속상한 상황입니다. 탑승 수속이 늦어지면서 항공기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곳곳의 공항에서도 공항 탑승 수속이 지연됐고 통신 장애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IT 대란은 방송사와 금융권, 이동통신 운영에도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머넷스는 송금 서비스를 중단했고 뉴질랜드 국영 ABC 방송은 정규 방송을 멈췄습니다. This is special rolling coverage of this major tech outage, which could well be the biggest outage the world has seen as a result of what may have been an update on the Microsoft system. 개막을 일주일 앞둔 파리올림픽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조직위가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IT 대란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안 플랫폼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PC와 서버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태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며 수정한 업데이트를 배포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사이버 정전 사태에 미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국경 지역의 도로가 마비되거나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항공기 운항이 멈춘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편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고장난 듯 파란 화면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공항 이곳저곳은 발이 묶인 승객들로 가득하고 기다리다 지친 일부 승객들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사이버 정전 사태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There are 8 people in my party. 8 people, $456 a ticket, and they're giving me $100 back. That is it. And we're screwed. This man is getting married. It's been really wild. It's crazy. It's crowded. People cursing, yelling.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미국을 오가는 7천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 지역은 출입국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대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업체도 타격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전산 마비로 페덱스나 UPS는 배송이 지연되고 병원도 진료가 불가능해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911의 신고 접수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일부 센터엔 펜과 종이까지 등장했습니다. So our dispatch staff are instead of typing it into a computer, they're putting it on pen and paper. So getting used to that, and again, we trial that. We never want to get to it, but we do have obviously our backups in place in the event something like this does happen. 금융권 역시 거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일부 업체의 결제 시스템도 중단되면서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최종 정상화되기까진 최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회사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 이번 사태는 초연결 세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다음은 대선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방위적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중대 결심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돌아서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중대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며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는 어두운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캠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며 대체 후보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NN 등 현지 언론은 바이든 측근조차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원 모임인 횃불을 넘겨라는 바이든이 머무는 델라웨어주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방송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Our country's future is in your hands. So please be the leader we know you are. Pass the torch, Joe. Pass the torch. 민주당 내부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전열을 다시 갖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 대신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로 승기를 몰아가고 있는 트럼프 진영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They've been trying to portray themselves as the party of unity. But here's the thing. If you claim to stand for unity, you need to do more than just use the word.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측근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자리를 이어받을 경우 새 부통령 후보는 누가 될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등 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 7개 주에 판매된 쌀에서 쥐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쌀 공급업체 룬드버그 패밀리 팜스사는 일부 쌀 제품에서 설치류 이물질이 발견됐다면서 현재 4,600여 개의 제품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룬드버그 패밀리 팜스사가 생산한 1파운드짜리 수스테이너블 와일드 고멘 라이스 쌀 포대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위스콘신 등 7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리콜과 관련된 질병 사례는 없지만 쥐는 주로 살모넬라균과 한타바이러스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룬드버그 패밀리 팜스사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난투극을 벌이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사우스 헌팅턴 애비뉴에서 한 여성이 사무라이 검처럼 생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오른쪽 다리와 손에 피가 묻은 중국계 여성이 주차된 트럭 근처에서 사무라이 스타일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여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여성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안에서 칼에 찔린 한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여성은 의료 응급 상황으로 지역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가정 불화로 인한 폭력 사건으로 추정되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LA의 한 공항에서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항공사 직원 2명이 정직됐습니다.
최근 SNS에 퍼진 영상에는 헐리우드 벌뱅크 공항에서 스프릿 항공사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무 짜증난다. 딱 한 번만 더 말할 테니 모두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당시 라스베가스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약 8시간 지연되면서 탑승구가 혼잡해졌고 첫 번째 직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어 다른 직원이 게이트에 도착해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됐고 또 이 직원 또한 마이크에 대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프릿 항공사는 해당 직원들의 행동이 회사의 고객 서비스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두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폭염으로 인해 비행 중 기내 음료 캔 폭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번 여름 동안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해 일부 음료 캔이 과열돼 휘어지거나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최소 2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올해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캔 폭발로 인한 부상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음료를 냉장 트럭으로 운송하지 않으면서 공항에서 저장된 탄산음료가 가열돼 비행 중 폭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폭염이 심각한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비행기 탑재 전 음료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텐트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1시 52분쯤 피오피코 도서관 인근 노숙자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해 불길을 잡으면서 심각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한인타운 학교 인근 노숙자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노숙자 텐트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12시 30분쯤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윌셔 블러버드와 사우스 알바라도 교차로에서 남성 2명이 길가에 있던 행인들에게 총을 발사해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현장에서 즉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모두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모두 체포했다면서 피해자들을 노린 계획된 범행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갱단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교실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법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교내 10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의 적법성을 판단할 소지가 있다면서 법 시행을 오는 11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루이지애나주 공립학교에 소속된 일부 학부모들은 교내 10계명 의무화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베버리 힐즈의 한 양로원을 외출한 80대 한인 남성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베버리 힐즈 경찰국은 실종된 89살의 송종두 씨가 어제 오후 4시쯤 8917 웨스트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양로원에서 혼자 외출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키 176cm, 체중 66kg의 보통 체격으로 실종 당시 남색 체크 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0년 동안 치매를 앓아왔으며 실종 직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송 씨의 팔목에 가족의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가 어려운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해 $10,000를 기부했습니다.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는 오는 19일 개최되는 LA 비영리단체 한인가정상담소의 기금모금 갈라 행사에 $10,000 후원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변호사 측은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가정의 가정폭력 근절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번엔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요청 폭로에 대해 곧바로 고개를 숙인 뒤 두 사람이 다시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한 게 정당했냐고 거듭 따져 물었고 한 후보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의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을 거론해 내놓은 답변을 두고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 대통령 협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공식 TV 토론에서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감정 섞인 공방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불리할 때면 이번 폭로처럼 캐비닛에서 약점을 하나씩 꺼낼 것이라며 비난했고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을 폭로한 건 원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그나마 핵 무장론이나 대중관계 등 정책 토론을 이어가려 했지만 거센 공방에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자폭 분당대회라는 자조 속에 이틀간 당원 투표가 시작됐고 이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이어집니다. 결과는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어제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는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집중 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질의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쏟아졌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지난해 3월 해병대 1사단을 찾은 사진이 공개됐고 해병대 김계원 사령관까지 함께 찍힌 사진에
임 전 사단장 이름으로 보냈다는 초대장까지 공개되면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호 씨,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임 전 사단장 역시 초대장 자체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곳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휴대전화 보안을 풀지 않고 수사기관에 냈다는 지적에는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벌여 물리적 접촉까지 오간 겁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얼굴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발을 다쳤다고 호소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다치겠으면 사과가 맞냐 아니에요? 고동준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끝이 났잖아요. 지금 발을 많이 뺐어요. 어젯밤 1차 청문회를 마친 법사위는 오는 26일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도로 등에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다시 예보된 비 소식에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하천이 넘칠까 홍수경보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오산천입니다. 나무들까지 집어삼켰던 물살이 잦아들고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강처럼 불어난 물에 잠겨 고립된 직원들을 보트로 구조했던 공장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공장 집기들을 드러내고 건질 수 있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침수된 차는 견인차에 실려갑니다. 장비들이 다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저희 허리까지 찼었거든요, 어제. 그래가지고 지금 다 복구가 될지 안 될지. 퍼붓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13층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진 외벽 자재들이 주차장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와르륵 무너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아파트 외벽 사고는 벌써 3번째지만 입주자 중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복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중이거든요, 건물이. 근데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막대한 돈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진흙밭으로 변한 지하차도엔 살수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반지하 주택 앞엔 물에 잠긴 가재 도구들이 널렸습니다. 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지며 흙더미가 덮친 식당은 영업 중단은 물론 복구 시작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피해가 엄청 크죠. 네,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는 주말에도 많게는 12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요즘은 대낮에 버젓이 빈집 창문을 깨고 들어와 귀중품을 털어간다거나 보석 매장에 20여 명이 들이닥쳐 진열장을 깨고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가정이든 명품백이나 보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고 그렇다고 여행 갈 때마다 다 싸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집안에 대형 금고를 설치하여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에 대한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아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이나 시계, 명품백 등은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보상 금액이 평균 1,500불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보상 금액을 올리려면 기존 보험사에 문의하여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5,000불 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 귀중품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귀중품 목록을 보내주고 거기에 맞게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5,000불 이상의 고가 품목인 경우에는 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귀중품에 대한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 구입하신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각 귀중품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손실 비용에 대하여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귀중품 말고도 평소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목록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장소별로 시작하시면 되고 최근에 구입한 물건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뒤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화재나 지진, 홍수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사에 주택 외에 본인 소유의 물건들을 클레임하여 보상받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